엄마, 집이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라도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그리고 통장도 다 정리했어. 너희 몰래 한 게 아니니까 당당하게 알려주는 거야. 딸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위 정호는 멍하니 서 있기만 하고요. 엄마, 설마 재산 전부를요? 그래. 다 정리했어. 집도 팔았고 적금도 다 해지했어. 그리고 내일부터는 너희가 가족 여행을 간 것처럼 나도 내 인생 여행을 시작할 거야. 그 순간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70이 된 윤정숙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 딸 하나를 키워냈고, 5년 전부터는 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제가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하루 만에 처분한 이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어요. 딸은 효녀라고 생각했고, 사위도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닫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딸 가족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아니, 행복한 줄 알고 살았거든요. 5년 전 딸 미영이가 처음 제안했을 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제가 출산 후에 도움도 필요하고 엄마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거든요. 아, 내 딸이 이렇게 효녀구나. 나를 챙겨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기뻐했죠. 새벽 6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어요. 먼저 일어나서 손자 준우와 손녀 서연이 아침을 챙겨주고 딸과 사위가 출근할 수 있게 해. 도시락도 싸주고요. 할머니가 해주는 김치볶음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서연이가 제품에 안기며 말할 때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미영이도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아이들 숙제도 도와주고 씻기고 미영이가 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저녁도 차려놓고요.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풍족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같이 살기로 한 거 말이에요. 그러게. 나도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고 좋아. 아이들도 할머니를 진짜 좋아해요. 준우는 맨날 할머니 할머니 하고, 서연이도 엄마보다 할머니를 찾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 대화를 나눌 때면 가슴이 뿌듯해서 날아갈 것 같았어요.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놀러도 가고, 명절에는 제가 음식을 준비해서 정혼해 친척들도 초대하고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어머님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저희 어머니도 어머님만큼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정호도 그때는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미묘해서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지요. 가끔 제가 TV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미영이가 엄마, 오늘은 좀 일찍 주무시면 안 될까요? 정우가 일찍 자야 한다고 하는데. 라고 말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찍 쉬어야 하는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듣기에는 좋은 말이었는데 말투가 예전과는 달랐어요. 마치 저를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정우가 하겠다잖아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더 이상해진 건 정우였어요. 예전에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하면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와도 인사는 미영이에게만. 저는 마치 거기 없는 사람처럼. 미영아, 오늘 저녁 뭐 먹지? 엄마가 김치찌개 맛있게 했는데 그거 같이 먹어요. 아, 그래. 근데 나는 오늘 고기 먹고 싶은데. 그럼 미영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우가 고기 먹고 싶다는데 불고기 해주실 수 있어요? 마치 제가 가사도우미라도 되는 것처럼.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에 미영이와 정호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거든요. 미영아, 솔직히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한 것 같지 않아? 뭐가 불편한데? 술 먹고 늦게 들어오기도 눈치 보이고, 우리끼리 소파에서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어머님이 항상 거실에 계시니까. 그렇긴 하네. 우리끼리 시간을 갖기가 힘들긴 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이잖아? 우리가 전세금도 냈고. 그런데 마치 어머님 집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이라고 전세금을 냈다고? 그 전세금이 누구 돈인데요. 제가 30년 동안 청소일, 식당일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딸에게 준 거잖아요. 딸이 결혼할 때 엄마 전세집 구하는데 돈 좀 도와주세요 해서 제 전 재산을 다 준 게 그 전세금인데. 그리고 요즘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 애들 교육에도 끼어들고. 맞아. 준우 숙제 봐주시는 건 고맙긴 한데 자꾸 예전 방식으로 가르치셔서. 간섭이라고요? 제가 손자 숙제 도와주는 게 간섭이란 말인가요? 그리고 솔직히 장모님은 우리 가족도 아니잖아. 난 어머님이 부담스러워. 정호가 한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장모님은 가족이 아니라고요? 5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자식의 아이들을 제 친손자처럼 키웠는데,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대상포진에 걸려 2, 3주 동안 너무 아팠었어요. 붉은 발진과 물집으로 옷에 닿는 곳마다 아파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전화를 해서는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프신 건 알겠는데요. 오늘은 아이들 저녁을 어떻게 하죠? 야근이라 제가 일찍 못 들어가거든요. 물집으로 쓰리고 아파서 일도 못하는데 제 건강 걱정이 아니라 저녁 식사 걱정이었죠. 미영아,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오늘 하루만 배달 음식 시키면 안 되겠니? 엄마 아이들이 배달 음식 먹으면 배탈 난다고 했잖아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주세요. 그 순간 정말 서럽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더 기가 막혔던 건 정호였어요. 저녁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라면을 먹고 있는 걸 보더니 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오늘은 라면이야? 미영아, 그래도 애들한테는 제대로 된 밥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죽을 것 같이 아픈데 걱정하는 건 아이들 밥이었어요.
정호야,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오늘은 어쩔 수 없었어. 그럼 네가 해주든지.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한데. 집에 와서 라면을 먹으라고. 그때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비틀비틀거리면서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쉬세요. 아니야. 내가 밥 해줄게. 제가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하고 반찬을 꺼내는데 정호는 딱 한 번도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시 어머님 손맛이 최고네요. 하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아픈 나한테는 약이라도 먹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주에 있었어요. 미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일주일 정도로요. 아, 그래. 언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요. 그럼 나도 같이 가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가족끼리만 가려고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고, 애들과도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요. 가족끼리만이라고요? 5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는데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편히 쉬라고요? 5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 없는 저한테요. 그때 정호가 한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없는 동안 집 잘 부탁드려요. 화분들 물 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집 지키는 파수꾼이라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우연히 미영이 폰에서 카톡 메시지가 왔는데 화면에 떠서 보게 됐거든요. 정호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여보, 어머님 안 계시면 진짜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드디어 제주에선 자유롭게 살 수 있겠네. 그 순간 정말 가슴속에서 컥하고 숨이 막혀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미영이의 답장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래. 요즘 너무 답답했어. 엄마 눈치 보느라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5년 동안 제가 뭐였던 걸까요? 애들 키워주고 살림해주고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밥 차려주고 자식들 전세금까지 다 대준 제가 도대체 뭐였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왔는데 정호와 미영이가 또 속닥속닥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여행 다녀온 후에는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 어떻게 달라져? 어머님께 좀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 너무 우리 생활에 개입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어머님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 드리는 거지. 경로당도 다니시고 친구들과도 더 시간을 보내시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저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30년 모은 돈을 다 주고 5년 동안 온 몸을 바쳐 헌신했는데 이제는 방해된다고 내보내려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나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라 그냥 편리한 도구였구나. 그들이 제주도로 떠나는 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좋아. 가족이 아니라고, 장모는 가족이 아니라고? 그럼 진짜 남남처럼 살아보자. 그들이 공항으로 떠난 후, 저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먼저 제가 30년간 모은 적금 통장들을 꺼냈어요. 총 8개 통장에 약 4억 3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꺼냈어요. 5년 전에 미영이네가 이사 올 때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제 돈을 줬지만 집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나중에 미영이 앞으로 넘겨주려고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시죠? 38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금매면 가격 좀 낮춰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빨리만 팔아주세요. 부동산 중개사가 그날 오후에 왔어요. 집을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집 상태가 깨끗하고 정말 좋네요. 집이 좋아서 빨리 거래가 되겠는데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집이 금방 팔린다니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은행에 가서 모든 적금을 해지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해지하시면 세금 문제도 있고.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내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거예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이사업체에 전화했어요. 5일 후에 이사 가능한가요? 어디로 이사 가시는데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일단 집만 빼서 보관해 주세요. 정말 통쾌했어요. 그동안 식구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 순자에게 전화했어요. 순자야, 나 이사 간다. 어머, 갑자기? 미영이는 뭐래? 미영이는 몰라. 지금 가족 여행 갔거든. 정수가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그래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가족 취급도 못 받았는지. 잘했어, 정수가. 진작 그랬어야지. 그런데 어디로 갈 거야? 모르겠어. 일단 자유로운 곳으로. 그럼 우리 언니가 강릉에 펜션 하는데 거기서 당분간 있어 보는 게 어때?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좋아. 그렇게 하자. 그 다음 날, 집 매매 계약이 성사됐어요. 초등학생 둘을 둔 부부가 전세로 살겠다고 했는데, 금매 가격을 듣고 고민하더니 바로 집을 사겠다네요. 할머니, 이 집은 초등학교도 가까워서 교육 환경이 좋은데요?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행복했나요? 글쎄요. 처음 2년 정도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사 전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그동안의 시간들을 정리했어요. 미영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5일 후 그들이 제주도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이미 강릉으로 떠날 준비를 다 끝낸 상태였어요. 짐도 다 빼고 집 열쇠는 새 주인에게 넘겨주고요. 오후 6시쯤 미영이네 가족이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주르누가 소리쳤는데 집이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어디 계세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집이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라도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네. 갑자기 무슨... 아, 그리고 통장도 다 정리했어.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설마 전 재산을 정리하셨어요? 그래. 다 정리했어. 집도 팔았고 적금도 다 해지했어. 그때 정호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집을 팔다니? 갑자기라고? 일주일 동안 충분히 생각해봤는데 갑자기라고?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은 상의를 하셔야죠. 상의해.
누구랑 상의해? 가족이 아닌 사람이랑? 정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정호야, 내가 그랬잖아. 장모는 가족이 아니라고. 불편한 존재라고. 그건 내가 다 들었어. 너희가 여행 가기 전에 나눈 대화 말이야. 내가 방해된다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선을 그어야 한다고. 미영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오해. 5년 동안 내가 뭐였는데. 너희 전세금 2억을 내가 댔는데. 너희 아이들을 내 친손자처럼 키웠는데. 너희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했는데. 나는 가족이 아니야? 엄마, 나는 5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어.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너희 뒷바라지만 했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뭐로 봤어? 편리한 가사도우미, 공짜 베이비시터. 정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 이미 늦었어. 그럼 어머님은 어디로 가실 건데요? 내가 어디로 가든 너희가 알바 아니야. 너희가 그랬잖아.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미영아, 너도 그랬잖아. 엄마 눈치 보느라 답답하다고. 엄마가 너무 간섭한다고. 엄마, 그때는 제가 좀 예민했어요. 직장일도 힘들고. 예민해서 5년 동안 예민했던 거야? 그때 정호가 또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그럼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역시나. 결국 돈 이야기네요.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강릉에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하면서 살 거야.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하지 마. 너희한테 나는 가족이 아니었잖아. 미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해. 하지만 다시 함께 살지는 않을 거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너희도 독립해서 살아봐. 나처럼. 5년 동안 내가 해줬던 모든 걸 이제는 너희가 직접 해보는 거야. 정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너무해. 내가 너무하다고? 그 순간 제가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럼 너희가 5년 동안 나한테 한 게 뭐야? 가족 여행에서 빼놓고 가족이 아니라고 하고 방해된다고 하고 등에는 물집으로 쓰려서 죽어가는데도 애들 밥 차려달라고 하고 그건 너무한 게 아니야? 정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내가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너희 전세집 마련해주고 5년 동안 공짜 가사도우미 노릇하고 아이들 키워주고 너희 뒷바라지 했는데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선을 그어야 한다고? 경로당에 보내야 한다고? 미영이가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어떤 뜻이었는데? 내가 바보처럼 들어주면서 살라는 뜻이었어. 그때 준우가 울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가지 마요. 준우가 잘못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준우야, 할머니는 가야 해. 하지만 준우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 이제 엄마, 아빠가 준우 돌봐줄 거야. 할머니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정호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로 마지막인가요? 정말 기회를 안 주시는 건가요? 정호야, 기회는 5년 동안 충분히 있었어. 그때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하지만 뭐,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정말 안 돼요. 엄마 없이는 저희가. 너희가 뭐, 살 수 없다고? 그동안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건 미영아, 너도 이제 43살이야. 언제까지 엄마한테 의존해서 살 거야? 정호도 마찬가지고.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이제 됐어. 나는 내일 아침에 강릉으로 떠날 거야. 너희도 새로운 집 구해서 진짜 자유롭게 살아봐. 엄마. 미영아, 엄마는 이제 윤정숙으로 살 거야.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장모도 아닌 그냥 윤정숙으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선택을 하는 거야. 늦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밤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제가 원하는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지금 강릉으로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 한 달은 조금 어색했어요. 30년 동안 누군가를 챙기는 것만 했는데 갑자기 나만 챙기면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군가의 도시락을 싸야 한다는 강박이 없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서 천천히 먹으면 돼요. TV도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고 친구들과 통화할 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무엇보다 제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게 가장 좋아요. 미영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해요. 처음 한 달은 거의 매일 전화했었는데 제가 받지 않으니까 이제는 적당히 하더라고요.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 저희는 전세집 구해서 이사했어요. 그래. 잘했네. 엄마 없으니까 정말 많이 힘들어요. 특히 아이들이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그래도 너희 가족끼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잖아. 엄마. 미영아, 이제 그만해. 서로 연락은 하되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마. 얼마 전에는 정호가 직접 강릉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철없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함께 살 수는 없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요. 정호야, 너는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해? 서로 상처 주면서 사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가끔 안부 묻는 게 더 좋아. 정호가 그날 울면서 돌아갔어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미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 강릉에서 만난 할머니들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아요. 정숙 씨,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그럴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용기를 어떻게 내셨어요? 저도 똑같은 상황인데 차마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해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 짧다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강릉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설악산 여행을 다녀왔어요. 68년을 살면서 친구들과 여행을 간 건 처음이었어요. 정숙 씨,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정말 그래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많이 밝아진 걸 느껴요. 얼마 전에는 강릉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요리 교실에도 등록했어요. 30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제가 배우고 싶은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정숙 씨는 정말 요리 천재세요. 이렇게 맛있게 만드실 줄 몰랐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싶어서요. 이제부터는 윤정숙으로 살 거예요.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장모도 아닌 그냥 윤정숙으로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